지금부터는 논문의 각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령을 설명드리는 순서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논문 작성 순서인 메소드 다음에 리절트 다음에 디스커션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인트로덕션이랑 타이틀 앱스트랙트 쓰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서 실제로 본인이 논문 작업을 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메소드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소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냐? 평소에 실험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실험 방법을 랩노트에 틈틈이 써놓을 겁니다. 그러나 랩노트에 쓰는 양식과 논문에 작성하는 실험 방식의 서식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랩노트에 있는 거를 논문에 있는 방식의 메소드로 바꾸는 작업을 평소에도 연습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기본적인 연습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실험 방법이 논문을 쓰는 좋은 연습이 되는 이유는 완전히 참신한 글을 쓸 필요 없이 내가 쓰게 될 실험 방법도 결국 연구실에 세팅이 되어 있는 실험 방법일 텐데 보통 랩 선배들의 논문에 동일한 실험 방법들이 써 있거니와 실험 방법의 이 메소드 부분 같은 경우는 표절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베꼈다 수준만 아니면 크게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거의 뺏기면서도 본인이 그 와중에 조금씩 변용을 하면서 나만의 문체를 찾아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메소드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툴이 됩니다. 메소드 작성할 때 요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데 실험 방법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과거에 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자면 G는 요런 G를 사용했다 라는 과거형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G는 이 G를 사용합니다라는 현재형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G를 썼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분석을 했다 하는 식으로 모두 다 과거형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논문이 어느 정도 얼개가 짜인 상황에서 데이터까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리절트, 결과 파트를 작성을 해서 내 논문의 결과들이 합당하게 나왔는지를 리절트를 작성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역시 실험 결과 자체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의 과거형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그림의 주석 같은 경우는 현재형으로 쓰여서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실험은 과거형이 맞는데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에서 이 표는 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만 보여줬고 지금은 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은 현재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라서 그냥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결과 본문은 실험의 결과는 이러했다가 되는 거고 그림에 달리는 주석은 이 그림은 어떤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현재형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이제 본문을 써야 될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 어레인지는 본인이 얼개를 짜는 과정에서 이미 이 그림의 판에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는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럼 요 각각의 그림을 가지고 결과 본문을 써야 되는데 결과의 본문을 또 쓰는 것이 왜 앞에 단계에서 쓰기가 좋냐면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 대략적인 요령 구조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그냥 이 구조로 계속 무미건조하게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부분이 리절트이기 때문에 또 리절트를 통해서 논문 쓰는 연습을 하기가 좋습니다. 리절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로 이걸 왜 했는가를 쓰고 두 번째 문장에선 그래서 뭐 했는가를 쓰고 세 번째 문장에선 실험의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쓰고 네 번째로는 결과 해석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네 가지 문장만 계속 반복해서 써도 리절트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실전 예시는 뒤에 4단원에서 실제 예시를 들 때 리절트를 어떻게 이 네 가지 문장만 무미건조하게 반복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제 예시를 들어드릴 겁니다. 리절트 처음에 쓸 때 이 네 가지 문장만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막연하게 쓰다 보면 자꾸 주관적인 내용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관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은 디스커션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인 내용을 리절트 단원에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약을 먹었더니 우울증이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리절트 문단에서 써야 되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왜 했는가? 이 약물이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다. 두 번째, 그래서 뭘 했냐? 생쥐를 반씩 나눠서 약물을 줬다. 그래 놓고 나서 결과가 어땠냐? 약을 줬더니 우울증이 좋아졌다. 보통은 이게 우울증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우린 실험 내용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실험 검사를 했더니 점수가 낮아졌다. 그럼 네 번째 결과, 이 점수가 낮아졌다는 거는 생쥐가 우울증이 좋아졌다라는 뜻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의 네 가지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의 해석인 주관적인 내용들을 자꾸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 약물이 이런 작용을 해서 우울증이 좋아졌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식의 본인의 가설이나 추측 같은 것들은 디스커션에서 논해야 되는 내용이고, 리절트는 객관적인 결과들만을 무미건조하게 서술해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본인이 주관이 개입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